돈이 그렇게 좋아? 남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거실을 찢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찌개 한 그릇이 식어가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앵커가 무심히 저녁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았잖아. 이제 와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 말에 순애 씨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니면 그녀가 굶어 죽을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나도 이랬어. 애 키우고 당신 밥하고 당신 부모님까지 모셨잖아. 순애 씨가 조용히 내뱉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라고 그래. 그건 여자라면 당연히 하는 거지. 그 말은 순애 씨의 가슴 한가운데를 깊이 찔렀습니다. 결혼 40년 아이 둘을 키워내고 부모님 제사까지 지내온 세월이 당연한 일 한마디로 지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을 천천히 치웠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됐어. 당신 밥은 알아서 해먹어. 뭐? 이제 당신 밥 해주는 게 내 일이 아니라고. 남편은 황당한 얼굴로 순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거실 불을 끄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순애 씨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흰 드레스를 입고 남편 옆에 선 모습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어.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노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무게로 누르는 게 된다는 걸. 남편은 여전히 방 안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언제부터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마음의 짐처럼 느껴졌는지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또다시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반찬 좀 다양하게 해. 나 점심 싸야 하니까. 당신 손도 있는데 직접 좀 해보지 그래. 뭐라고? 당신 요새 왜 이렇게 말대꾸가 많아졌어? 이제 좀 말하려고. 평생 참았으니까.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없으면 당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나 봐. 그래. 그게 맞는지 이제 한번 해보려고. 순애 씨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년간 숨겨둔 봉투가 있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루에 1,000원, 2,000원씩 쌓아둔 그 돈은 어느새 제법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손에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날 밤 순애 씨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애 씨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웃던 시간들을. 꿈이 뭐냐는 질문에 그냥 좋은 아내요. 라고 말하던 자신을. 그 말이 그토록 가볍게 들렸던 이유는 진짜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애 씨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남편 방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코골이 소리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다음 날 순애 씨는 아침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 나와 소리쳤습니다. 밥은? 없어. 뭐? 이제 각자 먹자.
남편은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순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은행에 들러 통장을 만들고 그동안 모은 돈을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는 남편 이름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이름만 새겨 넣을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반항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애야, 나 그거 좀 찾아봐. 내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영수증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또 집안을 울렸습니다. 순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조용히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그 감각이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안 들려? 귀까지 먹었나? 남편의 거친 말투가 이어졌습니다. 순애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영수증 당신이 알아서 찾아. 뭐라고? 이제 당신 일은 당신이 하라고. 남편은 말이 막힌 듯 입을 벌렸다가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요즘 왜 이래? 집안 꼴 엉망이잖아. 여자가 집을 지켜야지 그게 본분이야. 집을 지킨다는 게 뭔데? 당신 밥 차리고 빨래하고 그런 거? 그럼 그게 뭐야? 그게 여자 일이잖아. 순애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난 여자였지. 근데 이제는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어.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이라니. 당신이 뭐 대단한 거라도 된 줄 알아? 순애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응. 나 이제 대단해질 거야. 그날 저녁 순애 씨는 동네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통장 개설 도와드릴까요? 제 이름으로 새로요. 네, 고객님. 통장 이름은 순애 김으로 하겠습니다. 순애 씨는 사일란에 조심스레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순애. 40년 전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서류였습니다. 작은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칠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순애 씨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디 쳐돌아다니다 이제 와. 저녁 시간도 넘겼는데. 순애 씨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행 갔다 왔어. 은행은 또 왜? 내 돈 찾으러.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 돈이 어딨어? 내 월급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당신 몰래 일했어. 몇 년 동안. 뭐? 내가 나 몰래? 응. 마트 계산대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그게 그렇게 대단해? 그럼. 내 이름으로 번 돈이니까.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애 씨는 천천히 부엌으로 가서 평소 자신이 앉던 식탁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가방 하나를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방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설마 나가겠다는 건 아니겠지? 응. 맞아. 그 나이에 어디 가서 뭐 한다고 그래. 돌아오지 마라. 그래. 그 말 꼭 기억해. 순애 씨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집의 문고리를 수십 년 동안 잡고 살았던 손.
아침마다 남편을 배웅하고 저녁이면 그가 돌아올 때 문을 열어주던 손. 이제는 그 문을 나가기 위해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젊은 부부, 두 아이, 웃고 있던 그 시절의 자신. 그때로는 돌아가지 않겠어. 순애 씨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묘하게 자유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가방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오래된 여인숙의 몸을 뉘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담요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섭다.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순애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건 미소였습니다. 순애 씨는 낡은 여인숙 방에서 첫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색이 바랬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방 한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곧 낯선 공기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평생 남편의 코 고는 소리로 시작하던 아침이었는데 오늘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고요함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네. 순애 씨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순애야.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이제부터는 내 삶이야. 낯선 아침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순애 씨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오래된 의자는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낡음 속에서도 그녀는 왠지 모르게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내 삶을 지배하지 않아. 그 생각에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낮이 되자 순애 씨는 여인숙 근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멈춰 서서 국화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저 꽃처럼 피어야지. 늦었더라도. 마트 일을 하며 모은 돈이 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당분간은 생활에 큰 무리는 없을 금액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그 돈으로 혼자 살아갈 집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방 하나만 작아도 돼요. 깨끗하면 좋겠어요. 주인은 순애 씨를 힐끗 보며 웃었습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네. 혼자 살아보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틀 뒤 순애 씨는 반지하 방에 들어섰습니다. 창문은 작았지만 햇빛이 들어왔고 냉장고는 작고 가스레인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방이 세상에서 제일 넓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 공간이구나. 순애 씨는 작은 방을 한 바퀴 돌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작은 틀 속에서 살아왔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 씨는 라면을 끓여 먹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내 첫 밥상이네. 내가 나한테 차려주는 밥. 국물은 평소보다 짰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닦았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지만 스스로를 향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 씨는 동네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나이 들어서도 배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안내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재취업 교육 많아요. 요리나 바리스타, 간단한 컴퓨터 교육도 있고요. 바리스타요? 네, 커피 내리는 일이요. 여성분들이 많이 하세요. 순애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워보고 싶어요. 그날부터 순애 씨는 주 3회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머신은 낯설었고 용어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누구나 처음엔 서툴죠. 순애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순애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내린 커피를 마셔보았습니다. 쓰지만 향이 좋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오래 눌러왔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끔 남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 버릇, 심지어 짜증 섞인 잔소리까지. 그 모든 게 이제는 그리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나 잘했어. 순애 씨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애 씨는 점점 여유를 느꼈습니다. 커피 머신을 다루는 손길이 익숙해지고 재료와 도구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입에 붙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거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 말하자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하니까 좋아요. 그녀의 말에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순애 씨는 그 박수 소리에 잠시 울컥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애 씨는 골목길에서 어린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의 밝은 인사에 순애 씨는 잠시 멈춰 서서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이구나. 그 깨달음에 마음속 어둡던 구석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커피향 속에서 다시 나를 만났다. 늦은 시작이지만 내 인생의 첫걸음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순애 씨는 작은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를 믿고 걸어가야지. 그날 밤 그녀는 깊은 잠에 들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도 내 인생을 내 방식으로 살아갈 거야. 순애 씨가 커피 교육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커피 머신의 버튼 하나하나가 낯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신 있게 컵에 커피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좋아해주면 좋겠네. 그녀는 혼잣말로 다짐하며 새벽부터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주전자에서 커피 원두를 가볍게 흔들고 그 향을 깊이 들이마시는 순간마다 마음속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 순애 씨는 근처 카페에 조심스럽게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나이 많아도 괜찮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점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경험보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면접 보실래요? 순애 씨는 순간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 자신이 잊고 지낸 꿈과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면접에서 담담하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평생 집안일과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며칠 뒤 카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애 씨, 저희와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 순애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무시당하고 자신의 존재가 무겁게 느껴졌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제야 자신만을 위한 길이 열렸다는 생각에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첫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이름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첫 출근 날 순애 씨는 긴장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유니폼, 낯선 손님들, 빠르게 움직이는 동료들. 하지만 매니저의 친절한 안내와 동료들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불안을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순애 씨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에게 건네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 일상이 될 수 있구나. 그 말 속에는 스스로를 인정하는 힘과 오랫동안 억눌렸던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순애 씨는 점점 카페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밝은 미소와 정성 어린 커피에 마음을 열었고 동료 직원들도 그녀의 성실함과 배려심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손님이 오늘 커피가 유독 맛있네요 라고 말하자 순애 씨는 부끄럽게 웃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세상과 만나고 있어. 카페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일만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협력과 배려를 새롭게 배우고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자신감을 쌓는 과정임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동료들은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고 순애 씨는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 말하자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하니까 좋아요. 그 말에 사람들은 환하게 웃었고 순애 씨는 그 웃음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느꼈습니다. 순애 씨는 혼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방 안에서 다이어리를 펼쳐 오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이름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 글씨를 쓰며 그녀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감정을 조금씩 풀어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 씨는 카페 근처 작은 공원에서 커피를 들고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 나는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거야. 그 순간 따스한 햇살과 가벼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순애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날 밤 작은 방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갈 거야.
순애 씨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 눌러왔던 꿈과 욕구가 이제 조금씩 다시 살아나 그녀의 하루하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기란 쉽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스스로를 믿고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삶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씨는 카페에서 일하며 쌓인 경험과 손님들의 반응을 통해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정성껏 내릴 때마다 손님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되찾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걸고 내 공간을 만들고 싶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야지. 그날부터 순애 씨는 작은 노트 하나를 꺼내 카페 오픈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장비, 메뉴, 인테리어, 직원 채용, 마케팅 방법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지난 몇 달간 카페에서 경험한 일과 손님과의 소통, 그리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해본 경험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시작할 차례다. 순애 씨는 하루하루 계획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작은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간판에는 단순히 카페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의 카페. 간판을 올린 순간 그녀의 마음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이 걸렸다. 내 삶이 시작됐다. 순애 씨는 간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평생 남편과 가족 뒤에 숨었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카페에는 호기심 어린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순애 씨는 직접 커피를 내리며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오늘 추천 메뉴는 카페라떼입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미소를 지었고 순애 씨 역시 자신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커피 한 잔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제야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물이 담긴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카페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날도 있었고 재료가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점점 카페 운영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이 카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의 증거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에는 지난 40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했던 아픔과 이제 스스로 세운 길을 지켜야 한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 손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커피 너무 맛있어요. 오늘 하루가 즐거워졌네요. 순애 씨는 살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말요? 그 말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손님과의 이런 작은 교류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카페에서 몇 달을 보내자 순애 씨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안정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오기도 했고, 그녀의 밝은 미소와 진심 어린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순애 씨는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다이어리에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았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했다. 그 글귀를 쓰며 그녀는 마음속 깊이 만족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부심과 행복이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스스로를 위해 모아둔 자산을 활용해 카페를 조금씩 확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카페를 시작으로 더 많은 손님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애 씨는 다시금 돈과 시간을 관리하는 법,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법을 배우며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남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순애 씨는 카페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나뭇잎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전거 바퀴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하루를 채우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온전히 내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할 수 없어.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불을 끄며 순애 씨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거리의 풍경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활기찼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가족 뒤에서 억눌려 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제야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순애 씨는 작은 손을 가슴에 얹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내 삶을 내가 설계한다. 그 미소 속에는 평생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행복,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삶의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카페 오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더 이상 남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애 씨의 삶은 이제 끝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으셨나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던 순애 씨, 하지만 순애 씨에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이름대로 사는 것. 어려운 시작일 수 있지만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빛납니다. 이 사연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에도 빛이 비추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낙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